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4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및 기타 3당이 함께 나누어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는 여당과 3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다소 창피합니다. 2012년 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화로서 타협하고 협력해서 의견을 절충해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김포신문에 기고를 통해서 저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김포신문에 제가 기고한 민주정치에서 정치인의 선택 기준이라는 글을 읽고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주정치에서 정치인의 선택 기준. 다시 정치 계절이 시작되었다. 내년 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실시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의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 한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유지됐던 왕이 국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왕정이었던 반면에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천탈로 인해 국권을 빼앗긴 후 1919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하였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 자연스럽게 왕정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바뀐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을 국민이 행사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의 다원화된 사회로서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들 대리인들이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주인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로 대체됐다. 국민들은 오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선거로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1948년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 이승만,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국민의 이러한 권리가 제한되었기에 1980년 중반까지 주권을 자유스럽게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1987년 민주주의를 쟁취하였고 이후에야 30년 이상 제대로 된 주권 행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왕정 시대에서는 물론 권위주의 시대에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권 행사에 목말라 했었다. 오늘날은 민주정치를 제대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권리를 방기하거나 대리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누가 가장 나와 국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첫째,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되는가에 있고, 둘째, 국민은 당이나 정실, 연고에 의하지 않고 가장 훌륭한 후보를 선택하는가 등의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마침 이 글을 쓰는 22일 오후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초에 5당의 합의에 동참했던 자유한국당은 참가를 하지 않았고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거쳐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여기서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민의 선택이 좀 더 의석에 반영되는 연동되는 정치개혁에 진일보한 내용으로 법제화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이 글과는 상관없이 22일 이후 기한을 둔 25일에도 통과가 안 됐고 오늘 28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결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가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즉 정치는 국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행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실행하는 정치인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그룹으로 취급되고 있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대학생 신뢰지수 조사 결과에서 정치인은 신뢰지수가 가장 낮아 맨 마지막 위치를 차지했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성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지수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생들은 정치인을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학생들은 정치인을 덜 신뢰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건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의 속성이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승패가 갈리고 승리한 자는 권력과 자원의 모두를 가지고 패배한 자는 이를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승자 독식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정치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다 부리고 말 바꾸기는 애사며 양심이나 체면을 헌신장처럼 버린 것이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2012년 그들이 만든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도 무시하고 저렇게 국회에서 때를 쓰고 광화문에 모여서 주장을 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 막스 베버가 사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막스 베버가 1919년에 사망했더군요. 100년 전의 막스 베버는 정치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열정,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들었다.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회과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정치인의 자질에 제가 여기서 신뢰를 추가하여 국민이 주권 행사로서 정치인을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4월 24일 이번 주 화요일에 발행한
김포신문의 기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하지 못한 정치인을 우리는 이제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나 신뢰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말을 바꾸는 정치인, 온갖 그 권모술수를 자행하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을 배제하고 정의롭고 바른 정치인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고를 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책임지는 주권자이고, 비록 대의제에 의해서 대신에 뽑는 것이지만 이 대신에 뽑는 정치인이 바른 선택을 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안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몹시 제한적입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 국회에서 요란하게 대치하고 있는, 극한 대치하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과 기타 정당의 애를 놓고 볼 때 국민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 2020년 4월 15일은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서 정치가 잘 되고, 정치가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만 만병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권위, 물적, 인적 자원을 권위로서 배분할 수 있는 정치인을 잘 선택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